질서가 인간의 안전을 지킨다고 말한다. 혼란은 자유를 파괴한다. 도시가 깜깜해진 늦은 저녁, 좁은 골목 끝 아파트 단지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주차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 왜 내 자리 앞에 대냐, 여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인데. 왜 사유지처럼 구냐, 서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누군가는 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동네 다툼이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내가 먼저다라는 마음과 빼앗기면 안 된다는 불안이 엉켜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기 권리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오늘따라 이 작은 싸움이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회사에서도 자리 배치, 프로젝트 배정, 성과 평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점심시간엔 누가 더 유리한 정보를 먼저 잡느냐가 중요한 화제가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까지 싸우는 동네 사람들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규칙 없이 산다면 세상은 어디까지 거칠어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은 이렇습니다. 만약 아무 법도 경찰도 관리실도 없는 아파트라면 어떨까? 먼저 와서 대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서로 밀어붙이고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도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곳. 새벽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손찌검이 오가는 곳.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도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라라고만 말하고 돌아서는 어른들. 좀도둑이 자전거를 가져가도 CCTV도 신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동네. 그는 그 상상을 하면서 그곳에서라면 자신도 누군가를 의심하며 잠을 못 이루게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남에게 지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상식선에서 행동하지라고 말하지만 위기 순간에는 상식보다 두려움과 욕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위협을 느끼면 선수를 치고 싶어지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규칙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지금 아파트 주차장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 역시 결국은 내가 먼저 상처 입기 싫다는 공포에서 출발해 싸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회상합니다. 몇 년 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팀은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더라. 저 부장은 자기 평가만 챙긴다더라. 회의에서는 협력과 신뢰를 말했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각자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조직이 마치 보호막을 잃은 군중처럼 흔들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규칙이 모호하고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순간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탐색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칠 수 있을까, 누구를 이용하면 내가 안전할까를 재는 시선들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밤의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어쩌면 그런 인간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일 뿐입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격해질수록 상대를 설득하려는 의지는 줄어들고 상대를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저 사람을 내 위에 두면 안 된다. 지금 밀리면 계속 무시당할 거야 라는 불안이 발끝까지 차오르면서 말은 점점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관리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렇지라며 보이지 않는 권한을 탓합니다. 누군가는 법적으로 누가 맞는지 따져보자고 말하며 자신의 편을 들어줄 더 큰 힘을 소환하려 합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며 인간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보다 애매하게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살지만 서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규칙은 있지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곳.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작은 마찰도 쉽게 폭발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만 정의를 말하고 자기 감정으로만 상식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공통의 기준 없이 각자의 기준만 충돌할 때 세상은 금방 시끄럽고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우리를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그냥 서로 착해지자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 마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두려움 앞에서는 도덕도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두려움을 줄이고 서로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모두가 동의한 규칙,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대가가 돌아온다는 믿음, 그리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확신. 그가 평소에는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와 권위가 사실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주차장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관리실 직원이 경찰과 통화를 하고 몇몇 주민이 중간에서 말리려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누군가는 여기 규정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음 입주자 회의에서 제대로 정리하자고 중얼거립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없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이 본능적인 충돌을 잠시 멈추고 함께 약속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모인다고 해서 저절로 평화로워지지 않다고.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 위에 진정한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착한지, 누가 더 도덕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공통의 규칙 아래서 살겠다고 동의하는 순간입니다. 그 동의가 없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 전체에서도 끝없는 다툼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합니다. 오늘 밤 이 작은 동네 다툼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기 위해서라도 함께 만든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킬 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 소란스러운 밤의 끝에 찾아온 하나의 미약한 질서의 씨앗처럼 느껴집니다. 도시는 며칠째 어지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주차장 싸움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라고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영상 속 당사자들은 서로를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관리사무소는 사과 공지를 돌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번 사건을 한낱 동네 소동으로 치부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도 어느 날 저 싸움 속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 속 기사들을 훑어보며 현실과 안전 사이의 거리를 스스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는 작은 규칙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는 문화가 흐트러지고 출입구 앞에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누군가는 황색 불을 무시하고 뛰어들었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일제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따라하면서도 그 속에는 뒤처지면 손해본다는 초조함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과 압박이 심해지자 팀원들은 점차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 들었고 회의석상에서조차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이 짙어졌습니다. 협업을 강조하는 구호는 그대로였지만 현실에서는 각자가 자기 몫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싸움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팀장은 지금은 착하면 뒤처진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규칙도 결국 힘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말뿐인 불신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회사나 지하철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선택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양보를 안 해서 그렇다고 투덜거렸고 택배기사는 요새는 벨을 눌러도 누구도 안 나온다며 경계심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요즘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따지기보단 그냥 넘긴다.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 모르니까라고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 속에는 도시가 어딘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무거운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의 긴장은 결국 공공기관으로도 번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서로 먼저 민원을 처리해달라며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늘었고 작은 위반 사항에도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신고하는 것을 마치 내가 보호받을 방법이라며 당연하게 여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신고의 빈도 때문에 불안에 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주인공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누구도 악의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 다만 모두가 자기 안전, 자기 권리, 자기 몫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조금씩 공격적이거나 예민해진다는 사실. 결국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비어있는 신뢰의 틈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길을 건너던 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사람들, 회사 로비에서 무표정하게 지나치는 이들, 버스 안에서 자리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승객들. 이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그는 도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균열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가 큰 갈등으로 번지고 작은 욕심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리는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규칙과 약속이 믿을 만한가? 라는 의문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도시를 무질서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단순한 법이나 감시가 아니라 그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그 믿음을 잃으면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각자 도생의 공간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장면들이 그에게 묵직한 답을 남깁니다. 지금 이 도시는 갈림길에 서 있으며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질서가 살아날 수도 혼란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혼란이 짙어지는 이 순간 사람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과 공통의 질서를 바라는 마음이 충돌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금방 어제보다 어두워질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이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이 깨달음이 그를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도시는 점점 복잡한 기류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충돌이 일어났고 그 갈등들은 서로 전혀 관계없는 듯 보이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계산 순서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도로에서는 사소한 접촉 사고가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격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더욱 예민해졌고 작은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참는 대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졌습니다. 도시는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사람들처럼 불안정한 기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짧은 말다툼 소리, 지하철에서 서로 밀치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는 긴장.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각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 불신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넓은 영역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장 크게 체감한 곳 중 하나는 그의 직장이었습니다. 성과 압박이 높아지면서 정보 공유는 사라지고 팀원들은 서로 견제하며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구도 질문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의도치 않은 책임을 떠안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이런 분위기를 바라보며 이상한 피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협업을 강조하던 팀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낯선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건물의 출입문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정전은 몇 분 정도였지만 도시가 완전히 멈춘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도 이 상황에서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질서가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미세하게 스쳐갔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전 이후로 도시 사람들의 행동은 더 빨라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마트에서는 물건이 빠르게 동나기 시작했고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행동을 더 경계했고 사소한 문제거리에도 즉각 대응하려는 태도가 짙어졌습니다. 둑이 조금씩 흔들리면 물살이 거세지는 것처럼 신뢰가 흔들리자 도시의 분위기도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분위기를 반대로 이용했습니다. 규칙의 빈틈을 노려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따지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작은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요즘은 내 권리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런 글에는 이상할 정도로 많은 공감이 붙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공동의 약속보다 개인의 방어를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갈등이 누적되자 몇몇 주민들은 서로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로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자각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공동 규칙을 정비하고 동네 커뮤니티에서는 질서를 회복하자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비록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이 변화는 도시가 균형을 되찾기 위한 첫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보다 큰 울타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도시가 얼마나 쉽게 무질서로 흐르는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싸움과 긴장, 그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미약한 움직임을 연결하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 사회는 균열을 향해 미끄러져 가지만 그 균열을 멈추게 하는 힘 또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 누군가는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움직이고 있으며 그 물결은 곧 더 넓게 퍼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도시 한켠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약속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혼란 속에서 그는 도시가 다시 하나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용히 마음속에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조금씩 갈림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가 앞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는 줄을 세치기 한 사람을 두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장면들이 이제는 도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갈등들이 결국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단지 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단지 공지사항을 인쇄해 나눠주고 있었고 몇몇 주민들은 아파트 규칙을 다시 정비하자는 의견을 조심스레 꺼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싸우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 앞에 멈춰 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갈등과 불신이 쌓인 터라 대화는 어색했고 긴장도 깔려 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요즘 서로 너무 예민해졌어요. 규칙을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을 거예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서로 믿기 어렵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약속은 세워야죠. 그래야 이 동네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주인공은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민들의 건의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의롭거나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약속을 선택하려는 움직임. 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서로를 경계하지만 동시에 그 불안을 잠재울 확실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서툴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간에 적용될 규칙이 왜 필요한지, 그 규칙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과격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반대 의견이 곧 이어졌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말이 겹치고 감정이 조금 올라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곧바로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주인공에게는 큰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몇 명의 주민들은 다음 모임을 정하고 자발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관리실과 협력해 주차 규칙을 개선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공 역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혼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공동체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문득 낮의 정전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신호등 하나가 꺼지고 출입문이 잠겼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불안해졌던 그 순간, 규칙이 사라질 가능성을 잠시라도 본 사람들 모두가 느꼈던 공포. 그 기억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모임은 그 공포에 대한 첫 번째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직전에서 사람들은 도망가는 대신 규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자 창밖으로 단지의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잠시 이해하려 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약속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주인공은 창문 너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그에게 뚜렷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선의가 아니라 모두가 동의한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킬 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 때부터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것. 도시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 그 혼란 속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혼란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강한 규칙을 선택해야 한다. 그 선택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이 생각은 주인공의 내면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남아 앞으로 찾아올 더 큰 변화의 전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마치 천천히 금이 퍼져가는 유리처럼 불안정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주민 모임 이후 며칠간 사람들이 조금씩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규칙 재정비를 반겼지만 또 어떤 이들은 괜히 규칙 늘리면 불편만 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갈림길에 선 듯한 분위기 속에서 동네는 잠시 조용하면서도 묘하게 긴장된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지 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밤 누군가의 차량이 긁혀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블랙박스 각도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고 차량 주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왜 이 모양이냐, 예전부터 문제 있었는데 이제 터진 거다. 사람들은 분노와 불안을 뒤섞은 감정으로 사건을 소비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게시글을 보고 단순한 차량 손상 사건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불신을 확대시키는 촉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민해져 있었고 작은 사건 하나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들 사이에서는 범인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고 몇몇은 서로를 몰래 촬영하며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신의 기류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관리실에서는 긴급 공지를 붙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확인 중이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리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단속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만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곳곳에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고 몇몇은 이동식 CCTV를 시비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며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공은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주민들이 아이와 함께 산책하거나 조용히 저녁 바람을 즐길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흘끗 바라보며 경계했고 누군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불신이 일종의 그림자처럼 단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누가 긁었느냐가 아니라 작은 사건 하나에도 도시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점요컨대 모두가 공통의 규칙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며칠 전 있었던 정전을 떠올렸습니다. 규칙이 없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잠깐이나마 스쳐 지나갔던 순간, 그 경험은 지금의 혼란과 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대신 각자 도생으로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 흐름이 더 악화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로를 의심만 하기보다 모두가 참여하는 감시 체계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 아래에는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달렸고 토론은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바로 해결책이다라고 했지만 또 누군가는 감시 사회를 만들자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시 갈라지고 단지는 또 한 번 갈등의 문턱에 섰습니다. 주인공은 이 토론을 지켜보며 느꼈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감시 장치가 아니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감시가 질서를 만드는 것은 잠시일 뿐 오래 유지되는 것은 언제나 동의된 규칙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공정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없는 감시는 또 다른 의심을 낳을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는 이 글을 주민 게시판에 올리며 손끝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이 쌓인 공간에서는 어떤 말도 쉽게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도시의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그의 글 아래에 조용히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그것은 이 도시의 미래가 완전히 혼란 속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금 약속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도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새로운 선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지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주인공이 올린 글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공정한 약속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의견을 나누는 글들이 하나둘 등장했고 서로를 공격하던 게시판에도 조금은 차분한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곧장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과 조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한 상황은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 대표들은 임시 모임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에게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는 참석을 망설였지만 이제는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 그는 단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 공간이 더 이상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을 상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 어떤 말들이 오갈지 그는 미리 떠올려 보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양한 표정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얼굴, 지친 얼굴, 기대 섞인 얼굴까지.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목소리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감시가 있어야 질서가 생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사생활만 침해되죠.
범인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내야죠. 그게 우선 아닙니까? 범인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모두가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같은 두려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틀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의견을 쏟아낸 뒤 다음 말을 하지 못한 채 어색한 공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범인을 찾고 감시를 늘리고 서로를 의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것 아닐까요? 주민들의 시선이 그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금 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건 하나가 이렇게 큰 불안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감시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주인공은 그 질문을 기다린 듯 답했습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서로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과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을 줄이는 건 처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질서입니다. 누구나 그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방어적이던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경한 의견을 내던 주민들조차 주인공의 말 앞에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내려앉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시와 처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합의된 질서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단지의 규칙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참여해서요. 또 다른 주민이 이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규칙은 너무 오래됐고 명확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각자 다르게 해석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인공은 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갈등의 출발점이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변화의 동의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커지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원하게 된다는 진실이 이 공간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회의는 감정의 충돌로 시작됐지만 끝날 무렵에는 모든 사람이 공동 규칙을 만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도시가 무질서의 경계에서 조금은 물러난 흔적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주인공은 복도 끝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도시의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빛이 아주 작게나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결국 약속을 선택한다. 그 약속이 우리를 다시 연결한다. 이 깨달음은 이제 그의 확신이 되어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대표 회의 이후 단지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대로 가면 더 위험해진다는 공감대가 생겼고 그 공감대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조용한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첫 모임은 주말 아침에 열렸습니다. 주인공을 포함해 10명 남짓한 주민이 모였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새로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의견 충돌이 다시 갈등을 일으킬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지만 누구도 가볍게 웃지 못하는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장은 말을 아끼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제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이 없다면
어떤 감시도 어떤 처벌도 이 단지를 안정시키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주장하려 했던 말을 잠시 접고 함께 만들어갈 틀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는 주차 문제였습니다. 단지 내 갈등의 출발점이기도 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날을 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정적인 비난 대신 실제 상황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리하자는 움직임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규칙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누가 먼저 와도 누가 오래 살아도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아요. 위치마다 장애물도 다르고 시간대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도 고려해야 해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불편함만 강조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름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주인공은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사람들이 힘의 논리 대신 합의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된 것은 단지의 안전 규칙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감시 확대를 주장했지만 위원회장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감시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할 때 생기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우린 지금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합니다. 맞아요. 감시로 질서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주인공은 이 말을 들으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불안 때문에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가 이제는 한 발 물러서 현실적인 합의의 방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시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잠시 질서를 만들지 몰라도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논의는 때때로 뜨거워졌지만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말할 때도 그 속에는 이제 내가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감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회의 말미 위원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규칙 하나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한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약속을 만들겠다는 마음만 유지된다면 우리는 이 단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동시에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조금씩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주인공은 한동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단지의 벽면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고 어린아이 몇 명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겠지만 오늘의 대화는 그 조심스러움을 경계가 아니라 존중으로 바꿀 시작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도시는 완벽해지지 않겠지만 약속을 만들고 지키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혼란은 반드시 멈출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세우는 흐름 한가운데 이제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는 더욱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원회의 첫 논의가 끝난 뒤 며칠 동안 단지는 마치 거대한 실험 공간처럼 조용한 변화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이전처럼 즉각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규칙을 다시 만들기로 한 결정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기준이 곧 생길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무표정하게 지나치지 않고 짧게나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인사가 갈등을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인사에는 우리도 이 공간을 지키려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부의 도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거리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점심시간에 뉴스 속 기사들을 보며 사람들이 점점 더 분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서로의 진영을 나누고 그 안에서 공격과 방어의 논리로 대화가 굳어져 버리는 모습. 도시 전체가 불신의 기울기에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이 큰 흐름과 단지 내부의 작은 변화를 함께 생각하며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도시 전체의 혼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공동체 하나가 질서를 되찾는다면 그것이 또 다른 변화를 이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누군가 먼저 질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역할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두 번째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규칙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도 퇴근 후 책상에 앉아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적어 내려간 초안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책임은 명확할 것. 해석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은 구체적일 것. 그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단순한 책임감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혼란과 불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으로 체감한 뒤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길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첫 회의보다 훨씬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종이에 적어온 아이디어를 하나씩 공유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어떤 주민은 우리가 만드는 규칙은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여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키기 어려운 규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적어온 초안을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의심하는 상태로는 절대로 안정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규칙은 신뢰를 강요하는 도구가 아니라 불신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마치 그들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생각을 꺼내주는 듯 했습니다. 불신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불신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방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모두에게 스며들었습니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규칙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문구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명확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주인공은 회의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둡고 단지의 가로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과 질서의 경계에 서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경계에서 한 발 질서 쪽으로 움직였다. 도시는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이 단지에서는 약속의 힘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묵직한 책임감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수록 결국 스스로 만든 약속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그 약속이야말로 도시를 무너짐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규칙 초안이 거의 완성된 뒤 단지는 한동안 고요한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배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새로운 움직임을 환영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스며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주인공은 단지 내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비추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서로 경계하듯 짧게 말하거나 얼버무리던 주민들이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고 누군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차량이 좁은 골목에서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운전자들은 창문을 내린 채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시작이네라는 말로 짜증을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 앞에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다고 해도 사람들 사이에 깔린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잠재된 상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규칙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혼란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고 모두가 한순간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질서와 익숙한 혼란이 충돌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갈등이 점점 커지는 조짐을 느끼며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운전자는 서로를 밀어붙이듯 말하고 있었고 누구도 먼저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가 흔들리던 이유도 도시가 불안정해진 이유도 결국은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침착하게 한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 누구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 운전자가 그를 얼핏 바라보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몇몇 주민이 주인공을 알아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두 운전자의 표정도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그중 한 운전자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비켜주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주인공은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양보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공간에서 서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 말에 주변 주민들이 조용히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팽팽히 맞서던 두 운전자도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둘 중 한 사람이 천천히 차를 뒤로 빼며 갈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장했던 공기는 서서히 풀렸고 사람들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주민들 중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큰 싸움 났을 텐데 오늘은 다르네. 그러나 주인공은 그 말 앞에서 들뜬 기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조심스러운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균형은 아직 이름도 없고 형태도 잡히지 않은 약속의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금방 부서질 수도 있었고 반대로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단한 틀로 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약속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누가 먼저 무너뜨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지켜내느냐가 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창밖의 단지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갈등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갈등을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꿀 힘 역시 생기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이 공간이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단지의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하나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갈등이 잦아든 그날 밤 단지는 오랜만에 조용한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창가에 서서 그 고요를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규칙 초안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은 조금씩 변화의 방향을 향해 움직였지만 아직 그것이 진짜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힘은 이제 막 싹을 틔운 단계였고 그 싹은 충돌과 시험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단지 커뮤니티 앱에는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 운전자들 싸움 말린 분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서기엔 무서웠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짧고 조심스러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단지도 변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조금만 더 믿어보죠. 규칙 만들어지면 분명 나아질 겁니다. 주인공은 그 글을 읽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글들은 완벽한 희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불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신호. 그는 노트북을 켜고 다음날 있을 위원회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초안은 거의 완성되었지만 오늘의 사건을 겪으며 그는 한 문장을 새롭게 적어 넣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규칙보다 먼저 서로의 말을 들을 것. 규칙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규칙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귀 기울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규칙만으로는 강제로 평화를 만들 수 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초안이 다듬어지고 있었고 단지 내 모든 세대의 투표를 실시해 규칙을 공식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민들은 회의실 중앙에 커다란 게시판을 세워 초안을 붙여놓고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회의 막바지 위원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고 있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누가 더 강해지는 규칙이 아니라 누가 더 안전해지는 규칙입니다. 이 약속이 정착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신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제 두 운전자가 싸우던 순간을 떠올렸고 단지 논쟁으로 벽이 갈라질 듯 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게 만들어낸 이 초안이 그 갈라짐을 메워줄 첫 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위원회 사람들은 천천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차분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단지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주인공은 단지의 중앙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서로 인사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신뢰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던 눈빛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불신은 서서히 경계로, 경계는 다시 조심스러운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약속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혼란을 막아낼 울타리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갈 때 비로소 강해진다. 하늘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지며 단지 전체에 은은한 빛이 퍼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주인공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도 질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작게나마 이 공동체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인공은 광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담담하게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약속을 통해 서로를 지켜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낼 것이다. 그 말은 그의 내면에서 깊은 울림을 만들며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결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지의 공식 규칙이 확정되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세대의 의견을 수합하고 표현을 다듬고 세부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은 충돌들이 몇 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곧바로 격한 감정으로 번지지 않았고 서로의 말을 듣고 조율하려는 흐름이 유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약속을 만든다는 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단지의 게시판에 새 규칙이 정식으로 붙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힘은 작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게시판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서서 그 문구를 읽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구는 여전히 마음속 불편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모두가 그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공은 단지 입구의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몇몇 주민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덜 싸우겠죠. 지켜지기만 하면 좋죠. 뭐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요. 그래도 예전보단 훨씬 낫지 않아요? 그 대화는 작은 희망을 품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주인공은 멀찍이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규칙은 강제로 변화를 만들지 못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단지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비실로 한 주민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누가 제 택배를 뜯어놨습니다. 포장만 열고 안에 있는 건 그대로지만 누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경비원은 깜짝 놀라며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택배를 두었던 위치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은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네. 이러니까 감시가 필요하다니까요. 규칙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는 당황과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택배를 뜯긴 주민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막 규칙 만든 건데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러다가 다시 예전처럼 될까봐 겁나요. 주인공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택배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장이 살짝 벌어져 있었지만 안에 있는 물건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이 순간 공동체는 다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했냐보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는 방금 새로운 약속을 만들었고 아직 아무도 그 약속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남아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유로 우리가 다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약속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꺾여버릴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출발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규칙은 누군가를 벌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혼란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극단적인 의견은 조금씩 사그라졌고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약속의 첫 시험이며 이 시험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택배 많으니 앞으로는 보관 장소를 조금 더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경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좀 더 조심하는 걸로 하죠. 사람들의 표정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약속은 문제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문제를 견디게 하는 울타리다. 그리고 오늘 단지는 바로 그 울타리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 결심은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방향처럼 그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택배 사건이 잠잠해진 다음 날 아침 단지는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주인공은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잔음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새 커뮤니티 앱에는 짧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다들 잘 넘긴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규칙이 있으니까 마음이 덜 흔들리네요. 우리 단지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곳인지 몰랐어요. 이 글들은 작은 위로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그냥 참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는 서서히 자신을 다스릴 언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변화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에서 미묘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침 출근길에 단지 중앙광장을 지나며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제 택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의외로 그들은 오늘 서로에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시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싸움으로 번질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조금씩 배우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한 번 더 결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든 약속이 진짜 힘을 발휘하려면 모두가 그것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이 와야 한다.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어제 택배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또 큰 싸움 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다 같이 침착해지는 걸 보니까 조금은 안심됐어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이니까요.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약속을 중심에 두면 문제도 천천히 풀릴 거예요. 상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걸까요? 약속이 생기니까 오히려 책임이 생긴 것 같아 더 조심하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불평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인공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다. 약속이 단지의 종이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기준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 규칙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울타리일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출근길 버스가 도착하자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은 이미 꺼지고 아침 햇살이 천천히 단지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 풍경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 변화였습니다.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자리, 통행이 겹쳤을 때 한 발 물러서는 선택, 괜한 시비를 피하려는 조심스러운 배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약속은 단지의 벽을 넘어서 사람들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단지가 멀어지자 그는 느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제의 혼란보다 오늘의 약속을 조금 더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은 조용하지만 견고한 힘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틀을 계속 지킬 것이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중심을 잡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의 이야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질서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첫 장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단지는 더 이상 격한 충돌로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관찰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균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변화가 단지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 전반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단지 안으로 번지던 어느 날 주인공은 출근 준비를 하며 커뮤니티 앱을 켰습니다. 밤새 올라온 글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고 작은 불만이 몇 건씩 올라왔을 텐데 이제는 사람들 스스로 규칙을 의식하고 말의 무게를 신중히 따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 마켓 참여하실 분? 같은 일상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 변화는 단지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을 다시 배우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시험대 위에 놓입니다. 주인공이 집을 나서려던 순간 바깥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급히 뛰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놀이터 근처에서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었고 그 옆에서 두 부모가 날카롭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왜 애를 이렇게 위험하게 뛰게 놔둡니까? 아니, 놀이터에서 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기는 애들이 노는 곳 아닌가요? 아이의 작은 사고가 곧바로 부모 간의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부모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달래며 멀리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무거운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공동체가 만든 약속은 주차장이나 택배 문제와 같은 공간적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감정이 개입된 갈등, 특히 아이와 관련된 문제는 훨씬 더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은 공동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새로운 시험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두 사람 사이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두 부모 모두 방어적인 표정이었지만 주인공의 시선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다친 부분을 확인하고 무릎에 난 작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한 부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이가 다칠까봐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다른 부모도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놀랐습니다. 서로 감정이 올라간 것 같아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은 공간을 위한 약속이지만 감정은 또 다른 약속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겁먹었고 놀랐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찾기보다 먼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부터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격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인공은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혼란을 줄이는 힘은 규칙에서 시작하지만 진짜 평화를 만드는 힘은 감정이 흔들릴 때 멈출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갈등의 순간에 누군가 먼저 한 발 물러설 때 생성된다는 것을. 잠시 후 아이는 진정되었고 두 부모는 서로에게 짧게나마 사과를 건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부모들도 아이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갈등이었지만 공동체가 감정의 파도를 함께 넘는 첫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규칙은 바닥을 다져주고 태도는 벽을 세우며 감정의 이해는 지붕을 올린다는 사실. 주인공은 놀이터를 떠나며 다시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규칙을 넘어서 서로의 감정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진짜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는 지금 하나의 작은 사회를 배우고 있었고 그 배움은 앞으로 더 깊고 더 넓은 질서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놀이터의 사건이 지나간 뒤 단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주인공은 그날의 장면이 사람들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규칙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감정의 갈등은 또 다른 층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반응까지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단지에는 작은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놀이터 안전을 위한 간단한 의견 수렴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 공지문은 주민 중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스스로 대화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였고 주인공은 그 사실의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변화는 강요가 아닌 자발성에서 피어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날 작은 커뮤니티실에는 10여 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어떻게 해야 서로 불안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회의는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봐 무섭긴 했어요. 저도 아이가 울고 있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죠. 서로 놀랐던 마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논리보다 그 순간의 감정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지에서 이런 방식의 대화가 펼쳐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규칙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은 결국 행동을 다루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감정 문제는 규칙으로 묶을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서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규칙은 행동을 정리하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건 태도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상대도 나처럼 놀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요.
그 태도가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누군가는 깊은 숨을 쉬며 어딘가 마음이 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급하게 반응하지 않기, 말할 때 감정 대신 상황 먼저 설명하기, 이런 간단한 원칙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큰 규칙은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약속으로 삼으면 좋겠네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원칙들이 기록지 위에 적혔습니다. 어떤 공식 문서보다도 소박하고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예측 가능한 행동의 틀을 넘어 예측 가능한 태도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 회의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커뮤니티실을 나설 때 주인공은 문가에 서서 하나하나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돌아가는 주민들 모습에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단지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모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등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평범하고 안전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서는 규칙에서 시작되지만 평화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단계를 넘어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배우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 배움이야말로 혼란을 넘어서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질서의 힘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단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리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평범한 생활 공간이었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조용한 변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규칙이 정착되고 감정을 다루는 작은 원칙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던 눈빛 대신 조금 더 단단한 신뢰의 틀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주인공은 단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어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풍경은 너무나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단지는 작은 마찰에도 쉽게 흔들렸고 서로의 작은 말투마저 오해로 번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등이 생겨도 금방 수그러들고 예민한 순간이 와도 누군가 먼저 깊은 숨을 내쉬며 상황을 다독였습니다. 그는 놀이터 근처를 지나며 며칠 전 사건의 당사자였던 두 부모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같은 모래밭에서 놀고 있을 때 서로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넬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의 매듭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단단한 매듭이 조금은 느슨해진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드디어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했구나. 바로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위원회의 한 구성원이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고 주차장에 도착하자 두 차량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진행 방향을 두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목소리가 금방 날카로워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갈등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 그저 상황이 어색하게 고여있는 단계였습니다. 두 운전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먼저 가시죠. 아니요, 제가 조금 뒤로 빠질게요. 누구도 지면 손해본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칙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양보할 틈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약속대로 진행 우선권은 오른쪽 차량에 있습니다. 서로가 그 기준을 존중하기로 했으니까요. 두 운전자는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차는 방향을 잡아 빠져나갔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던 주민들도 어깨에 긴장을 풀며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보며 단정했습니다. 약속은 이제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문득 위원회의 첫 회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해 목소리를 높였고 규칙 하나 정하는데도 격한 논쟁이 오갔던 그날. 도시가 흔들리고 단지가 무너질 것 같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산책로 끝 벤치에 앉아 단지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담담한 대화. 그 모든 소리가 질서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서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불안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다시 살아난다.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단지 전체에 따뜻한 빛이 번져갔습니다. 오늘의 단지는 어제보다 더 안정적이었고 내일의 단지는 오늘보다 더 평화로울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벤치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을 했다. 혼란이 아니라 질서로, 불신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작은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단지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주인공은 늦은 퇴근을 하고 단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나무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흩어졌고 길을 밝히는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주인공은 이 단지가 예전과는 다른 결을 품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꾸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두워지는 시간대였지만 어딘가 안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야기하며 집으로 향했고 산책 중인 주민들이 서로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만으로도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공동체가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을 배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단지 게시판 앞에 몇몇 주민이 모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공지가 붙었나 싶어 다가가자 종이 한 장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 단지 전체 합의 규칙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래엔 위원회가 아닌 주민 대표 중 한 사람이 적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누군가가 회의실에서 나눴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둔 듯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장 좋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이 붙었지? 그러게요. 이게 다 요즘 분위기 때문이겠죠. 진짜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목소리는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가운데에서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그는 단지 내 작은 휴게 데크에 앉아 가만히 주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는 발걸음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일상이 단순히 정돈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약속 위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문득 이 공동체가 처음 흔들리기 시작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다툼, 회사의 긴장된 분위기, 정전 사태, 택배 사건, 놀이터 갈등. 그 모든 혼란이 지금의 평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질서란 누군가 위에서 내려주는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혼란을 견디며 만들어내는 선택의 결과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할 힘을 갖고 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위원회 단톡방에 한 주민이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게시판 문구 제가 달아놨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많은 주민들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라고 짧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지켜가면 됩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따스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탄생한 약속이 이제 단지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고 그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마침내 깊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약속을 통해 서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 공동체는 이제 무너짐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책임감과 동시에 깊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의 단지는 어제가 가르쳐준 교훈 위에 서 있었고 내일의 단지는 오늘의 선택 위에서 더 멀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문장은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결론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단단한 출발점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리고 있었다. 단지의 공기가 점점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주인공은 퇴근 후 천천히 단지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어느새 이 공간은 그에게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변화의 흔적이 모여있는 하나의 작은 사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규칙은 자리를 잡았고 감정의 갈등을 다루는 방식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찾아오고 그 조용함은 새로운 시험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단지 뒤편의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적었고 저녁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니 몇 번 회의에서 말이 많던 주민이 서 있었습니다. 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사람으로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망설임과 조용한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 주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며칠 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규칙도 잘 지켜지고 있고 사람들도 달라졌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오랫동안 마음에 묵혀둔 말을 꺼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약속은 분명 좋은데 내가 그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안 듭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예전의 습관이 남아있고 누군가 실수하면 또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런 마음을 가진 제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는 예전의 자신을 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주인공은 그 표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겪는 고민이야말로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단계다. 그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안했던 시절, 서로를 의심하고 방어하려 했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그 주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도 억누르기보다 바로 소리쳤겠죠.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미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민은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네요. 주인공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약속은 완벽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약속을 향해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조용하게 산책로에 울렸고 바람이 잔잔하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주민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선택. 그리고 그는 조금 가벼워진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공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공동체가 완성되는 순간은 규칙이 정해졌을 때도 갈등이 사라졌을 때도 아니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약속을 향해 돌아오겠다고 조용히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단지는 이제 규칙에서 태도를 지나 드디어 내면의 변화라는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변화는 결국 사람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이면 공동체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다. 밤하늘은 넓고 고요했고 단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는 곳처럼 보였다. 며칠 뒤 단지는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잦아들고 산책로에도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한동안 이어졌던 갈등의 연속과 그 뒤를 이은 변화의 시기. 사람들은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가 몸에 스며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단지 중앙을 지나가며 이 조용함이 예전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누적된 불신 때문에 서로 말을 아끼는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차분한 안정이 만든 여백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단지 내 커뮤니티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로 붙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규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누군가가 꾸준히 문구를 바꿔 붙이고 있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과거엔 불만과 항의가 채워졌던 게시판이 이제는 서로의 노력을 기리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공은 돌아보았고 낯익은 주민 한 명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말보다 눈치를 먼저 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무언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인공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단지가 좋아지고 있는 건 느껴져요. 이전보다는 싸움도 줄고 사람들도 서로 배려하려고 하고 그런데 왜인지 저는 계속 불안합니다. 이 평화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은 솔직했고 어딘가 절박했다. 공동체가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흔들림이 남아있다는 고백이었다. 주인공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게 변화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더 단단해져요. 그 주민은 고개를 들었다. 불안을 인정한다고요? 주인공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태도의 기준을 만들고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불안이 우리 행동을 흔들지 않도록 서로가 지켜주는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말에 주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주인공은 덧붙였다.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걸 만든 건 우리가 세운 약속이고 지금 느끼는 불안까지 함께 견디겠다는 마음이에요. 주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군요. 불안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저는 예전의 혼란이 다시 올까봐 겁났던 것 같아요. 지금이 좋아서 더 무서웠던 걸지도. 그 말에 주인공도 미소를 지었다. 좋아졌다는 걸 느끼니까 겁나는 거죠. 무너질까봐. 하지만 혼란이 와도 이젠 다르게 대응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힘이요. 주민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의 어깨는 방금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주인공은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변화는 지금처럼 불안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그걸 혼자 감추지 않고 공동체와 나누는 순간 그게 바로 흔들림 없는 질서의 시작이에요. 주인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감사 인사를 건넸다. 주인공이 천천히 단지 끝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의 옆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이 단지는 여전히 변화 중이었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시험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혼자 그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 담담히 되뇌었다. 완벽한 평화는 없지만 함께 견디는 평화는 있다. 그 문장은 오늘의 단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결론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다. 단지가 서서히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어느 금요일 저녁 주인공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잔향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바람, 잔잔한 대화 소리,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 긴장된 듯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공동체의 리듬. 하지만 그날은 평범한 밤과 조금 달랐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중앙에 있는 벤치 주변에 주민 몇 명이 둥글게 서 있었고 모두가 어떤 한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며칠 전 마음속 불안을 털어놨던 그 주민이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공기를 가득 마신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혼자 감당하는 대신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요했고 누군가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주인공도 조금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주민이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꺼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칙이 생기고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끔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어떡하지? 혹시 다시 예전처럼 싸움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그 말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두 번째 불안이었습니다. 질서가 생긴 뒤에도 질서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주변에 있던 한 주민이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좋아진 게 보이는데 그래서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져서 잃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불안해요. 규칙이 생겼다지만 결국 사람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잖아요. 주인공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꺼내고 있는 말들은 단지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명의 주민이 아닌 이 단지 전체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는 표정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변화가 조금씩 몸에 익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느끼는 흔들림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주인공은 이어서 말했다. 중요한 건 불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불안을 혼자 두지 않는 겁니다. 방금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흔들림을 다른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순간 그게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주민들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고 태도를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의 불안을 함께 견디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질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말 앞에서 주민들의 어깨가 조용히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세하게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깊은 침묵 속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면 지킬 수 있다. 그날 밤 단지는 처음으로 규칙이 아닌 정서적 약속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불안할 때 말할 수 있는 공간, 흔들릴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은 종이에 적히지 않았지만 어떤 규칙보다도 더 단단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인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단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지 평화가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평화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담담히 되뇌었습니다.
진짜 공동체는 두려움을 나눌 수 있을 때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단지는 전보다 훨씬 잔잔해졌지만 그 잔잔함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표면 아래에서 새로운 흐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규칙이 정해지고 갈등이 줄어들고 불안을 나누는 자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단지를 살아가는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란 언제나 그렇듯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토요일 아침 주인공은 단지의 커뮤니티실 앞을 지나가다 한 가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낮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자 4~5명의 주민이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원회 구성원도 아니었고 평소 회의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던 조용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살짝 놀란 듯 묻자 그중 한 주민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모였습니다. 혹시 방해가 된다면 나중에. 주인공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인가요? 잠시 머뭇거리던 주민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규칙이 생기고 분위기가 좋아진 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지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또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할지도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인공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는 갈등을 막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 틀어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길을 함께 만드는 공동체. 그것은 규칙보다 더 깊은 단계였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규칙만으로는 사람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그냥 규칙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 공동체는 다시 멀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지의 모든 변화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본질 같은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면 상처가 난 자리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주인공은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은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너머 회복의 질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가장 마지막에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규칙은 행동을 묻고 태도는 순간을 지키지만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회복입니다. 주민 중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런데 회복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할까요? 주인공은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복은 사과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아주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당일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갈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가 끝난 뒤 공동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눈다. 끝까지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다음 회의나 소규모 모임에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 원칙들은 종이에 적히지 않았지만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주인공은 문 밖으로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넘어 상처를 회복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질서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단지는 어느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깊었고 무엇보다도 지속될 힘을 품고 있었다.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키는 법뿐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단지는 더 이상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 성장하는 공동체로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어느새 초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곳곳에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가벼운 겉옷을 챙겨 입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아침 햇빛을 받으며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이 공간이 예전처럼 불안의 잔상으로 가득한 곳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조용히 뿌리내린 작은 안정의 울타리 같은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순간에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 주인공은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한 글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짧은 제목 아래로 긴 글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며칠 전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가 긁힌 줄 알고 큰 소리를 냈던 주민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게 했던 소동이었지만 확인해 보니 긁힌 줄 알았던 흔적은 단순한 먼지와 낙엽 자국이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오늘 사과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글은 곧 갈등과 반박, 비난의 댓글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달린 댓글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랄 수 있어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글을 올려주신 용기가 더 멋지네요. 우리 모두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요. 주인공은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제 잘잘못보다 관계 회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단지 안을 조금 더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주민 2명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놀이터에서는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아이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예민한 경계심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불안을 털어놓았던 주민이 멀리서 주인공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글 보셨죠? 저도 뭔가 마음이 이상하게 울리더라고요. 사과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가 쉬워 보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용기죠. 누군가 먼저 그걸 보여주는 순간 공동체의 수준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주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단지 이제 완성된 걸까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성장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된 거죠. 완성된 것은 멈추지만 성장하는 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게 울리는 울림 같은 문장이었다. 주민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마음에 와닿네요. 완성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공동체. 잠시 후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그 사과 글 보고 생각했어요. 누가 실수하든 그걸 다시 복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동체의 힘은 실수를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수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고 햇빛이 단지 바닥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웃었고 어제의 작은 실수는 오늘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까지 돌볼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단지는 더 이상 불안에 반응하는 곳이 아니라 성숙함을 선택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끝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평화는 완성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은 마치 가을 햇살처럼 단지 전체에 은은하게 번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있었다.